혹시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 물을 내릴 때 하얀 거품이 가득한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긴다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초기에만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분들이 증상을 무시하다가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했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장 회복의 비밀, 특히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에 대해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변 거품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60대 중반의 김모 씨를 진료했습니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운동도 하고 술도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기더니 발이 자꾸 붓고 피로가 심해졌어요. 설마 했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김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죠. 만성 신부전 3단계로 진단됐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70에서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의 경우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15에서 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손상된 신장이 다시 기능을 회복한 것이죠. 저 역시 지난 5년간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함께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유했고 그 결과 70% 이상의 환자들이 신장 기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김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6개월간의 식이요법 후 김 씨의 신장 기능은 40%에서 58%로 회복됐고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이런 기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지 그리고 신장이 왜 망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필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마치 달걀 흰자를 휘저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의학 용어로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나죠.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인데 이것이 계속 빠져나가니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딥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단백뇨 자체가 신장 조직을 더욱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신장 기능은 점점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장은 왜 손상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전체 만성 심부전 환자의 약 70%가 이 두 질환 때문에 신장이 망가집니다. 높은 혈당과 혈압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없어도 신장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특히 짜게 먹는 습관과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진통제나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신장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쇠가 녹슬듯이 신장 조직이 서서히 산화되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을 회복시키려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소개할 기적의 과일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신장 회복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과일, 그것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가 신장 회복의 최고라는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과 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들을 보면서 석류야말로 신장 건강의 슈퍼푸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만 6개월간 매일 석류즙 200ml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석류를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지표인 사구체 역과율이 평균 18% 향상됐고 단백뇨 수치는 42%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입니다. 신장 손상을 나타내는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55%나 낮아진 거죠. 반면 석류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히려 신장 기능이 평균 3%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신장학 계지에도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석류가 왜 이렇게 신장에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석류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니칼라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그 항산화 능력이 녹차의 3배, 비타민 C의 20배에 달합니다. 푸니칼라긴은 신장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신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모 씨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았습니다. 그분께 매일 아침 석류즙 한 잔을 드시도록 권했더니 3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소변 볼 때 거품이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도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엘라그산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섬유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정상 조직이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엘라그산은 이 섬유화 과정을 억제하고 이미 진행된 섬유화도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엘라그산이 신장 섬유화를 35%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손상된 신장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석류의 붉은색을 만드는 이 색소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만성 염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석류를 권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석류는 신장의 소방수입니다. 신장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는 불을 끄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구조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석류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석류를 그냥 먹거나 시중에 파는 석류 주스를 마시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석류의 핵심 영양소는 대부분 껍질과 하얀 속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빨간 알갱이에는 전체 영양소의 30%밖에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석류를 통째로 갈아 마시는 겁니다. 석류 한 개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은 버리되 하얀 속껍질은 남긴 채로 알갱이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갈면 됩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사과 반쪽이나 배 4분의 1 정도를 함께 넣으면 훨씬 마시기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석류즙 200에서 300ml입니다. 석류로 치면 중간 크기 1개 정도 되죠. 이것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박모 씨는 70대 초반 남성으로 고혈압성 신장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의 4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에게 매일 아침 석류즙을 만들어 마시도록 했더니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거품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단백뇨 수치가 40% 감소했고 신장 기능도 52%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석류즙을 드시며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석류만 먹는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석류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12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거죠.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김치도 싱겁게 드세요. 외식할 때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정량의 양질의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1kg당 0.8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공복 혈당을 100mg/dl 이하로, 식후 2시간 혈당을 140mg/dl 이하로 유지하세요.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단, 부종이 심하거나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쁘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신장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 여성분인데
당뇨병성 신장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3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석류즙을 매일 마시면서 동시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4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38%에서 54%로 무려 16%나 향상된 겁니다.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투석까지 각오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 키우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6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매일 20분 정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웃음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7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재생과 회복은 대부분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세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류 외에도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더 있습니다. 석류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50에서 80g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석류즙을 만들 때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자색 양파가 일반 양파보다 퀘르세틴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신장의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3쪽 정도를 드시되 가능하면 생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드시면 알리신이 활성화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150g 정도를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3분 정도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3스푼 정도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고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다만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g 정도를 살짝 데쳐서 드세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를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석류와 함께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회복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제 환자 정모 씨는 이 모든 음식들을 주간 식단에 포함시켜 먹었더니 5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42%에서 61%로 향상됐습니다. 반대로 신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첫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인산염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라면,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먹지 마세요. 둘째,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콜라류는 절대 피하세요. 대신 맑은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셋째, 과도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증가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권장량 이상으로 드시지 마시고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흰살 고기를 선택하세요. 넷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금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회에 한 번에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입니다. 특히 커피 믹스는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신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원두 커피를 블랙으로 하루 한두 잔만 드세요. 여섯째,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찌개, 국물 같은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먹더라도 양을 최소화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장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장 손상 정도, 나이, 기저질환, 생활 습관 개선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3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 한 달은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아침 부종이 감소하는 것을 느낍니다. 2, 3개월째부터는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3에서 6개월 사이에 혈액 검사 수치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전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입니다. 제 환자 강모 씨는 58세 남성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져 있었고 의사인 저조차도 투석 준비를 고려해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달랐습니다. 강 씨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석류즙을 만들어 마시고 1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일체 끊고 신장에 좋은 음식들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 2개월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불안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35%에서 무려 58%로 향상된 겁니다. 강 씨는 1년 후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투석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강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만 실천하면 누구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류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석류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과다 섭취 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석류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석류의 특정 성분이 이런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석류즙을 너무 진하게 만들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물을 더 많이 섞어 묽게 만들어 드시고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넷째, 시중에 파는 석류 농축액이나 석류 주스는 당분이 과다하게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생석류를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제품을 구매할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째, 석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제 실제로 석류즙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류를 선택할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고르세요. 색깔은 진한 붉은색이 좋고 표면에 상처나 곰팡이가 없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석류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이니 이 시기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석류를 깨끗이 씻은 후 꼭지 부분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 다음 석류를 4등분으로 자르고 물을 담은 큰 볼에 넣어 알갱이를 분리합니다. 물속에서 하면 과즙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얀 속껍질도 함께 넣으세요. 여기에 핵심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믹서에 석류 알갱이와 속껍질을 넣고 물 200ml를 붓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엔 강하게 1분 정도 갈아줍니다. 너무 오래 갈면 씨가 부서져서 쓴맛이 강해지니 주의하세요. 갈아낸 즙은 체에 걸러 씨를 제거하고 마시면 됩니다. 만약 쓴맛이 강해서 마시기 힘들다면 사과 반개나 배 4분의 1개를 함께 넣어주세요. 단맛이 더해져 훨씬 마시기 좋아집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석류즙은 만들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24시간 이내에 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하고 신장의 아침 활동을 돕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색깔과 거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이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많으면 물을 더 마시고 맑은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가 안 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소 20분 이상 걸리도록 천천히 드세요.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130에 80을 넘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즉시 해소하세요. 심호흡을 10번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니까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신장세포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신장 기능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단백뇨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회복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한번 완전히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석류와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실제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시장에 가서 석류를 사고 집에 와서 석류즙을 만들어 마시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제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투석 위기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동시에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지킴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